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운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에이징랜드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에이징랜드의 주가 상승 흐름들이 너무 좋아요. 에이징랜드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정말 눈에 띌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 이후에 최고가 기록, 그리고 2개월여 기간 동안에 박스권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68,000원대, 7만원대,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시켰습니다. 그에 따라서 과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추세 자체가 지속이 될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지금이라도 내가 매수로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하나씩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영상 역시도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에이징랜드에 대한 이야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에이징랜드가 올라가는 이유들이 많아요. 국내 유일 공식 TSMC 디자인 하우스이기 때문에 TSMC의 지금과 같은 광폭 행보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에이징랜드의 수혜는 2024년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헷갈려 하시고 디자인 하우스 뭐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 하우스가 이제 팹리스가 개발한 칩이 파운드리에서 양산이 될 수 있도록 설계라든지 그리고 오사트를 대신을 하는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제작이 된 모든 이제 웨이퍼를 이제 고객에게 넘겨주는 그런 이제 중간 가교 역할을 해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징랜드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완제품의 수량 발주를 이제 에이징랜드에 하겠죠. 그리고 에이징랜드는 다양한 테스트, 조립, 웨이퍼 테스트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웨이퍼를 발주를 하죠. TSMC. 그리고 TSMC는 웨이퍼 납품을 하고요. 이 중간에 에이징랜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완제품 수량을 납품을 고객에게 전달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에이징랜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TSMC의 파운드리 물량 자체가 증가가 되고 현재의 점유율을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에이징랜드의 매출 자체는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일단은 에이징랜드의 강점이 첫 번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은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TSMC의 파운드리 우위는 당분간 지속 예상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까지의 TSMC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59%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빠져가지고 56%, 57% 정도 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가 13%에서 12% 정도, 11%까지 좀 빠지는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대략적으로 이미 50% 이상의 점유율을 이 TSMC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이 흐름들은 깨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이게 규모의 경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TSMC가 공장 수가 17개입니다. 대만에 12개가 있고요. 해외에 5개 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서도 이제 파운드리 공장 또 건립했죠. 오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9개, 국내에 8개, 해외에 1개 가지고 있고 월 생산량을 좀 보더라도 377만 장이고요. 100만 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본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규모의 경제에서도 TSMC의 게임이 안 되고요. 공정 범위 자체도 상당히 이제 고기술 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당분간의 TSMC의 이 점유율 싸움에서는 삼성전자가 추격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삼성전자가 어떠한 자금을 투입을 시켜서 파운드리 사업을 키울지는 모르겠지만 요 깨는 데에는 상당 기간과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앞서 제가 언급드렸죠. 이 파운드리로부터 이제 미리 웨이퍼를 예약한 뒤에 고객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NRE 방식하고 이제 턴키 방식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최근의 트렌드가 이제 턴키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 턴키 자체가 NRA 대비해서 30% 이상의 마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턴키 방식을 증가를 시키고 있는 이 에이징랜드의 매출액 부분들은 2024년도가 오히려 굉장히 좀 피크에 가까운 실적들을 내지 않겠냐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뭐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또 뉴로매핑 얘기가 나와요. 뉴로매핑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뉴로매픽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지금 이목을 집중을 시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원 사업도 잘 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 이 뉴로매픽 뭐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범용 AI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최근 들고 있는 차세대 AI 반도체 칩 개발에 뭐 삼성전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국책과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관련 종목군들이 약간 좀 테마군을 형성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가온칩스라든지 뭐 AD테크라든지 뭐 자란테크놀로지라든지 거기에 포함되는 게 디퍼아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퍼아이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이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회사가 바로 이 에이징랜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이루어지면서 상당 부분 뭐 단기적인 관심도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업황에 대한 속도와 그리고 모멘텀적인 부분들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좋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차트에 대한 흐름들을 좀 놓고 보시더라도 너무나 좋아요. 보시게 되면 신규 상장 했었을 때 11월 13일이잖아요. 26,800원입니다. 그리고 한 상장한 이후에 한 55,000대까지 올라갔다가 1차적으로 반등이 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뭐 65,000원대 앞서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68,000, 10만원대가 단기 고점을 형성한 상태에서 박스권을 굉장히 좀 크게 진행을 좀 시켰던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단 이틀 만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이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흐름들을 좀 보여준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에 대한 움직임들 자체는 관심도는 굉장히 좀 무궁무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듯이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AI 반도체 그리고 TSMC, 파운드리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나스닥 역시도 지금 부담스럽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당분간 에이징랜드의 방향성 자체는 하방에 대한 리스크들보다는 오히려 상방에 대한 가능성들을 열어두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수급적인 부분들만 놓고 보더라도 수급도 괜찮아요. 수급도 괜찮습니다. 뭐 물론 이제 최근에 개인들의 매수로 인해서 상당 부분 좀 올라갔던 내용들도 있기는 합니다. 뭐 수급적인 부분들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하지만 하단권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을 놓고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일정 범위의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에서 조금 더 치고 올라간다?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도가 조금 더 붙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메이저 수급의 이동 경로 그리고 수급의 유입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 내가 뭐 따라 붙어야 되는지 아니면 조정 이후에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좀 판단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볼 만한 내용들은 딱 요거예요. 이게 신규 상장하고 나서 이제 보호예수 물량들인데 일단은 1개월하고 3개월 물량이 별로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6개월 때 의무보유 주식수가 이제 한 84만 주 정도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8.1% 정도 되는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6개월이면 이제 5월달이죠. 5월달에 한 번쯤 물량 출회됐었을 때 약간의 뭐 노이즈 정도가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 정도만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 끌고 가는 전략이 제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유효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신규로 내가 매수를 해보겠어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약간은 좀 차익이 나오는 눌림목 구간들을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이징랜드에 대한 이야기들 짧게나마 업황, 그러니까 본업에서에 대한 성장 스토리 그리고 최근에 지금 시장에서 모락모락 뭔가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뉴로모픽 칩 시장 그리고 그 뉴로모픽 칩 시장에서 테마군을 형성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에이징랜드라는 거.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에이징랜드를 통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오랜만에 신규 상장임에도 불구하고 밸류에 대한 부담감들보다는 오히려 좋은 기업이 성장을 해서 이렇게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할 정도로 정말 기쁘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이징랜드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좀 잘 찾아봐서 항상 발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더 좋은 기업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